하시는 분도 오늘 꼭 마음속에 하나는 품고 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건희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건희입니다. 네, 반갑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제 이름은 박건희고요. 아메이 사업을 오래 해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잘한다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를 제가 이제 하라고 이제 제안을 주시면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오랫동안 합니다. 근데 이 한 시간이 정말 우리 오신 한 분 한 분한테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또 제가 맡은 바 소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이 한 시간을 꾸려 나가야 하나라는 부담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지나다가 이 문구를 보게 됩니다. 혹시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어느 교회에 걸려 있는 문구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닌데,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라는 이 문구에 제가 딱 꽂혀가지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이거는 성경 구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너무 저에게 하는 이야기일 것만 같다. 이래가지고 또 제가 또 종교인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어제 노트에다가 2026년도 빼기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연도를 빼니까 25년이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오래 했죠. 굉장히 오래 했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지키고 싶었나,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25년 전에 우리 여기 오신 리더님들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25년 전 어딘가에서 살고 누군가를 만나고 하셨겠죠? 네. 난 25년 전에 뭐 했지? 그리고 찾아봤더니 이런 일상이었습니다. 네. 25년이라는 세월과 함께 저희 남편의 머리숱도 대부분 다 사라졌던 것 같은데, 사라졌는데 그냥 평범한, 어느 곳에 가서 어느 가정을 들여다봐도 있을 법한 그런 평범한 삶. 남편의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저는 뭐 이걸 꼭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지만 이 월급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여행을 가면 얼추 나도 좀 가고 싶고 때가 되면 플랜을 세우고 주말에 아이들하고 집에 있으면 왜 죄책감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 뭔가 아이들 데리고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나가서 돌아다니면 돈 엄청 쓰죠. 돈을 이제 엄청 쓰고 그래도 의미 있는 소비였어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효도라는 거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많은 분들께 배웠어요.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는 거를. 근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 얘기니까 때 되면 용돈도 좀 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싶었지만 잘 안 됐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마침 아이들이 뭐 별로 호기심도 없고 별거 안 좋아한다 하면 너무 다행인데 아이가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심지어 막 했다가 그만두고 그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해주고 싶은 거죠. 왜? 나는 부모님이니까. 더도 덜도 말고 지금의 집, 지금의 차.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유일한 유산이 있다면 혹독한 가난 체험이었습니다. 네, 혹독한 가난 체험. 저는 살면서 결핍은 아주 중요한 성장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 정도 살고 보니 저희 부모님이 의도치 않게 해주셨던 가난 체험이 제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메이삽을 하기 전에 자산이 되었네요. 그 시절의 경험. 그 시절에 제가 열심히 듣고 있나 봅니다. 엄청 열심히 듣고 있나 봅니다. 제가 떨고 있는데 네. 더도 덜도 말고 지금 같은 집과 지금 같은 차가 그냥 영원해라. 이름하야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저에게는 자꾸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왜 여러분 제가 생각해봤는데 양초를 새 거를 불을 켜놓으면 불이 계속 타오르는데 불빛이 타오르는데 양초는 작아지고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너무나 평범한 일상인데 왠지 불안해. 왠지 그 초가 타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그 초가 다 타버리면 이제 불빛이 없어질 것 같은 그 불빛은 저에게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제가 아메이삽을 시작할 때 저희 스폰서님도 저한테 물으셨고 저도 많이 하는 질문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원하는 게 있느냐 묻는데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서 아메이삽 못 하시겠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대단한 꿈이라기보다 저는 이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저희 남편 직장도 좋았고 월급도 많았거든요. 근데 항상 마음 한켠에 뭔가 작아지고 있는 초처럼 그런 마음. 저희 이제 제가 딸 넷의 막내딸인데 저희 그 둘째 언니가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이민을 가면서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악착같이 사는 언니였어요. 제가 언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언니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건이야, 지금 이 삶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킴은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올라가려고, 더 좋아지려고,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키는 것도 너무 어렵다. 지킴은 당연하지 않다. 제가 그때 정말 너무 오래전 얘기인데 저희 언니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 지키는 거, 유지하는 거, 그 평범함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안간힘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거야? 안간힘을 쓰면서 지키는 거야?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평범했던 거예요. 저라는 사람이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서울에서 얼추 그냥 서울 변두리에서 또 저희 부모님이 한 번씩 잊을만 하면 가난 체험을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평범하게 살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안정적인 삶을 선사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냉큼 결혼을 한 겁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는데 뭔가 내가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고민을 할 즈음에 저에게 아메이가 왔습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교수셨고요. 식품영양학 박사였어요. 결혼 잘하고 싶다고 골라 결혼했습니다. 교수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언니가 저에게 아메이를 가지고 온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온 게 아니라 저희 옆 단지에 언니 그 박사 동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후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실컷 후원하고 목이 다 쉬도록 후원을 하고 이제 집에 가다가 그냥 한 건만 하고 가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 건에 욕심을 내고 이제 저희 집에 들러서 물 한 잔 마시고 진짜 그때 제가 생각이 나요. 비행기표, 뭐 기차표 이런 게 이제 같으니까 서서 물 한 잔 마시고 막 저한테 아메이 얘기를 하고 휘리릭 가버리고 그렇게 아메이를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저는 지금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고 옆 단지의 그 교수님은 저의 소비자가 되어 있으세요. 원래 그렇게 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은 저를 후원 안 하려고 하셨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치약 하나를 안 썼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가입도 안 해줬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데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죠? 네. 잘 후원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전 정말 지독히도 말을 안 듣는 사촌 여동생이면서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스폰서는 박사고 교수였지만 가난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아메이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느 날 이제 사촌 언니니까 저희 이모님의 딸이니까 늘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소식을 듣는데 늘 소식을 듣는데 언니가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 주신 거죠. 언니 이사했어?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에 어렵게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했대요. 근데 김해 저쪽 이제 뭐 언양 그러니까 뭐 비하가 아니라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언니가 형편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이사했어? 이사했대요. 언니 에메랄드 됐잖아. 그래서 언니가 추가 소득이 생겨서 언니 너무 아파트 살고 싶어서 이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해서 추가 소득이 생겨서 이사를 한다고? 아메이가 그렇게까지 돈이 되는 거야? 라고 그때 제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며드는 거죠. 이제 슬금슬금. 아메이를 만나다 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니에게 나한테 그걸 얘기해줘 라고 했어요. 의뢰를 했습니다. 나한테 그게 뭔지 얘기해줘. 왜냐하면 저도 지독히 돈 벌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유지해야 되니까, 여러분. 삶을 유지해야 되니까. 저는 정말 소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그 유지를 위해서 도구가 필요했는데, 언니가 그랬다고? 그럼 언니 나한테 얘기해줘. 그게 뭔지 얘기해줘. 라고 했더니 언니가 매주 목요일 날 아메이를 하러, 사업을 하러 서울에 온다. 그럼 내가 너네 집에서 1박을 할게. 그리고 이제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단숨에 달려오셔서 매일매일 1박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아기 둘이 너무 어렸어요. 지금 두 돌, 작은 아이가 2돌이고 큰 아이랑 23개월 차이가 났으니까 너무 아기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밤마다 아이들 빨래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어느 날 저희 스폰서님이 오셔서 세탁 세제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저를 주시면서 요걸로 빨래를 하래요. 그래서 이제 빨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아기 전용 세제로 빨래를 빨고 있었는데 솔직히 그날 딱 한 번 아메이 세제를 넣어서 빨래를 빨고 세탁기 옛날엔 이렇게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냈으니까 이렇게 꺼내는데 솔직히 속으로 너무 놀랐어요. 옷이 선명해진 거예요. 딱 한 번 빨았는데.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표시는 안 했어요. 사라고 할까봐. 얼른 결제하라고 할까봐 놀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옷이 선명할 수가 있지? 단 한 번 빨았는데. 그래서 정말 놀랍다. 저희 스폰서님이 이제 저녁에 저희 집에 후원을 오셨으니까 작정을 하셨겠죠? 그래서 딱 저녁 때가 되면 세안을 하고 오셔가지고 화장품을 쫙 펴놓고 이제 1번부터 막 바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렇게 화장품 종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걸 바르는데
솔직히 제가 언니가 화장품을 바르는 거에 놀란 게 아니라 저희 스폰서님이 대학원 다닐 때 저희 집에서 같이 방을 썼거든요. 저희 집에 와 있었는데 땀구멍이 진짜 컸어요. 언니가 원래 태생이. 근데 땀구멍이 너무 커가지고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친구들이 놀렸대요. 개미들이 손잡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놀렸다고 하는데 언니가 세안을 하고 나와서 화장을 바르겠다고 딱 맨 얼굴로 앉았는데 땀구멍이 다 없어진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새 같았으면 막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을 텐데 그때는 굉장히 좀 오래전 얘기라 그래서 언니 땀 뭐 했어? 라고 물어봤죠. 할 리가 없어요. 저희는 절대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아티스트리 이거 화장품 이거 썼다 이가 이거밖에 안 썼다. 화장품만 썼는데 땀구멍이 없어진다고? 그게 제가 받았던 충격 두 번째. 그리고 밤마다 이제 맥주와 치킨을 시켰어요. 그러면 저녁에 이제 맥주 마시다가 중간에 가방을 쫙 열어가지고 비타민을 막 해가지고 한 주먹을 절 먹으라고 줘요. 그리고 제가 안 먹는다고 이거 이렇게 잘못 먹으면 막 속이 다 망가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알약을 안 된다고 나 이렇게 못 먹는다고 하니까 언니가 뭐 괜찮다 그러면서 본인이 턱 털어 넣더니 맥주로 비타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약을 술과 함께 먹으면 잘못하면 부작용이 막 귀 먹고 그럽니다. 저희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과장님이 그래서 귀가 안 들렸어요. 귀가 먹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감기약을 술하고 먹었더니 귀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고 언니 술하고 약하고 같이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손에 들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퇴근을 해서 들어오면서 저희 언니가 먹으라고 저희 남편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낼름 받아 먹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내일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너무 속이 편안하고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왜 약인데 술하고 같이 먹어도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제품을 만난 거죠. 제가 이렇게 제품이 좋고 속으로 내심 놀랐지만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제품이 별로 안 좋아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없어도 되고 점포를 내지 않아도 되고 경험이 없어도 되고 사람을 쓰지 않는다. 이런 거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대단한 걸 하진 않았지만 정말 아이들을 정말 보느라고 쳐다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들여다보고 있느라고 시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했을 때 연금처럼 만들어지다가 자식에게 상속이 된다라는 부분이 정말 마음에 확 와서 닿았어요. 제가 결혼하고 사실 저희 남편의 그 뒷배경 이런 걸 제가 봤어야 되는데 정말 안 보고 그냥 결혼하고 나서 저희 친구들이 그 영악한 아이들이 집안을 보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딸 낳았다고 시아버지가 오피스텔 주고 아들 낳았다고 집 사주고 과거에는 오피스텔과 집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나 봐요. 그렇게 받으면서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출발점이 다르니까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했습니다. 나도 좀 보고 결혼할 걸. 괜찮습니다. 저희 남편도 압니다. 제가 후회하는 거. 알고 있어서 숨길 것도 없습니다. 근데 도저히 맨발 벗고 따라가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시작점이 달랐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허망하게 비교 당하지 않게 해주고 싶다 했는데 웬걸 아메이가 상속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상속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2개의 팀을 잘 만들면 한 팀에서 100만 원씩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내가 2개만 만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는 큰 딸, 또 하나는 작은 딸 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제가 마음에 품기 시작합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경제 활동, 노테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건 요새 꽂힌 거고요. 그때는 솔직히 들리지 않았어요. 아메이를 선택한 이유 첫 번째였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이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돈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마음 미안하잖아요. 아메이도 회사인데. 그래서 잘 못하다가 저희 아이가 제가 큰 맘 먹고 산 립스틱을 밟았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를 얼추 반? 네. 얼추 반? 네. 그래 하고 이제 와서 반품을 하겠다고 내놓으니까 그거 제 잘못이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환불을 해줬습니다. 진짜 해주네.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그때 어떤 핀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리더님 반품이 일어나서 제가 지금 20만 원 가량의 돈이었던 것 같아요. 20만 원 가량의 그 제품을 구매하시면 연말에 1,0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반품이 밑에서 일어난 걸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20만 원 가량의 제품을 구매하고 제가 연말에 1,000만 원 가량의 보너스를 받았던 기억이 제가 선명하게 있습니다. 저를 담당하는 컨설턴트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학습지 그 지국장님이 뭐 잘못 실수해가지고 크지 않은 뭔가를 못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내용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뭐 작은 실수로 인해서 크지 않은 뭔가를 못 받게 되셨다. 그래서 제가 이때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때 그냥 넘어간다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죠. 회사 입장에서 여러분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챙겨주시더라고요. 회사가 나한테 나의 실수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챙겨주네.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저하고 진짜 이해가 안 가는 회사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더 예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흥은행이라는 은행을 아십니까? 네. 지금 신한은행이 원래 조흥은행이 합병을 한 거예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조흥은행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알아보는 과정 속에 그때 IMF가 지나고 하면서 은행이 파업을 했어요. 여러분 아메이 보너스가 15일 날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15일 날 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나 일요일이나 연휴가 끼면 15일 날 돈을 쓸 수 있도록 미리 이틀이나 뭐 하루 전이나 뭐 이렇게 그 보너스를 주시죠. 그런데 이때 원래 주기로 한 날짜보다 거의 10일 정도 땡겨서 보너스가 지급이 됐습니다. 솔직히 저 이때 보너스 얼마 안 받을 때라서 감흥이 없었는데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만약에 금액이 컸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10일 앞당겨서 보너스를 준다는 게 여러분 하루만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어도 이자가 크잖아요. 근데 이때 다 지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감흥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 사업하시는 리더님들이 너무 놀라워했습니다. 왜 이렇게 보너스를 빨리 주십니까 했더니 은행이 지금 막 조짐이 심상치 않다. 파업을 해서 만약에 15일 날 우리 ABO 리더님들이 보너스를 못 받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드린다 해서 미리 지급해 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 회사는 정말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선택한 이유 2. 그런 마음으로 아메이 비즈니스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메이라는 회사는 세계 1위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기업이 탄생하고 사라질 때까지 저 IMF 때 여러분 그 현대가 계열사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현대그룹에서 재직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계열사가 많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만한 회사 기업들이 많이 퇴출이 됐어요. 평균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생겨나면 20년 유지된답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지금 65년에서 지금 70주년으로 가고 있죠.
심지어 뉴트리라이트는 지금 100주년을 향해 갑니다. 내 인생에 든든한 도구를 만났다는 느낌이 빡 왔습니다. 든든한 도구 원입니다, 여러분. 네. 내 인생에 든든한 도구를 만났다. 나는 이걸 하자라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믿음직했고요. 해도 되겠다. 이거는 그냥 내가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메이는요, 시테크다. 저는 아메이가 직장도 아니고 사실은 비즈니스라는 개념보단 재테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편인데 가만히 요새 생각해 보니까 재테크 아니고 시테크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내가 통장에 있는 잔고가 100원짜리가 계속 줄줄줄줄 샌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 보고 있을까요? 통장에 잔고가 없으시다고요? 네. 없어서 아십니다. 이런 분 알겠시겠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졸졸졸졸 수도꼭지에서 동전이 새고 있다면 가만히 안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쩌면 그런 식으로 좀 새어나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루 2시간과 주말 이틀을 잘 써서 만약에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내가 자산을 구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루 이틀 하루 2시간 주말 이틀이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저 아메이 사업 한참 열심히 할 때 공병호라는 분이 자기 개발 서적을 많이 쓰셨어요. 그분이 이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살지 알고 싶으면 하루 2시간, 퇴근 후 2시간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퇴근 후 2시간, 주말 이틀을 뭘 하는지 봐라 그랬어요. 당신 남편이 미래가 어떤지를 알고 싶으면 퇴근 후 2시간, 주말 이틀 뭐 하는지 가만히 보면 답 나온다 그랬어요. 어때요, 여러분? 퇴근 후 2시간. 자, 주부들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2시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 시간들, 그리고 주말 이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남편을 봤죠. 암담하더라고요. 암담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루를 마감하고 주말도 역시 주님과 여기서 주는 술주자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암담하구나 생각을 했죠. 저는 하루에 2시간과 주말 이틀을 아낌없이 쓰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낌없이 쓰자. 그리고 꾸준하게. 물론 25년간 아메이만 했어요. 이거는 거짓말일 것 같은데요. 늘 아메이 사업 안에서 제 삶을 성장시켜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뭘요? 네트워크를. 자, 여기서 만들면 된다는 건 따라만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월 100만 원에서 월 1000만 원 정도 아메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죠, 여러분. 제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쉬워요. 그럼 저희 파트너분들도 모두 안 쉽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근데 따라하다가 안 하잖아요. 따라하다가 그만하잖아요. 계속 하면 돼요. 계속 따라하면 돼요. 아메이는 회사는 이렇게 다양한 허들을 두고 저희가 재밌게 도전하게 만들어놨는데 재미없죠. 제가 2001년도 4월 1일에 실버 프로듀서가 됐었습니다. 너무 오래됐죠, 여러분. 2001년도에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한테 전화한다고 줄 달린 전화기 쓰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이알이 뭔지 아세요? 다이알 돌리고 그렇게 그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1년도 4월 1일 날 실버 프로듀서가 되고 저는 그 해에 플래티늄이 됐는데 그 해 연봉이 1000만 원이 안 됐어요. 1000만 원이 작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1000만 원은 큰 돈입니다. 근데 제가 하루 종일 아메이 비즈니스 하고 받은 연봉치고는 크지 않았어요.
자, 열심히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저는 에메랄드가 되었는데 여행을 안 갔어요. 미쳤죠. 다시 돌아가면 꼭 가고 싶어요. 에메랄드 세미나가 제주도에서 있었는데 전날 본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내일 몇 시까지 공항에 오세요. 아, 그래서 회사에서 여행 가방을 보내줬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저 못 가는데요. 그랬더니 본사 직원분이 아니 리더님 왜 에메랄드 세미나 안 오세요? 저 홈미팅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여행을 안 갔어. 미쳤죠. 미쳤죠. 근데 다이아몬드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여행 갈 때야? 그게 어떤 여행인지 모르고 제가 저희 스폰서님들이 다 이제 본업으로 갔고 혼자 막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뭐 레터도 오고 다 왔는데 저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03년도 6월 1일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뭐 잘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것도 아닌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01년도 4월에 SP가 되면서 그때 연봉이 1,000만 원이 안 되던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연봉이 1억이 됐어요. 그때 정말 1억 넘는 보너스를 받았고 그때 제가 이 수익이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실버 프로듀서를 12달 내내 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가 되면 은퇴 상류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핀이 된다면 은퇴 상류층으로 갈 수 있다. 평생 상류층으로 살아보지 못했는데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된다면 만약에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된다면 은퇴 귀족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야 여기 500만 원밖에 못 벌어? 실망하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 아메이 사업은 파트너를 도와서 그 파트너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6개의 지점을 만들고 14개의 지점을 만들 때까지 아메이 사업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에 걸맞는 소득을 줍니다. 잘 만들어서 저는 자나깨나 그냥 우리 애들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만약에 줄 자손이 없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어딘가에 도네이션을 하셔도 되고요. 네. 자, 도구 2가 나왔습니다. 아까 도구 1은 아메이였죠. 제가 아메이라는 제 인생의 도구를 만나고 자, 두 번째 도구가 없으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 데에는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못하진 않아요. 할 수는 있는데 재미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저희 아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의 도심이에요. 제가 남편하고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저희 언니가 그 이민을 가서 한번 남편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별로 공부를 잘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공부하는 아이들 중 환경이 딱 낮에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자연 잔디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요. 모든 초등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막 어느 날은 사슴이 와서 나오고 어느 날은 막 곰도 나오고 토끼 막 보여요. 근데 이제 12시가 되면 그 교실 문을 다 잠궈버리고 아이들을 밖으로 막 내보내더라고요. 비가 막 오는데 센 비는 안 와요. 잔잔한 비가 쏟아지는데 애들이 거기서 막 몸을 부딪히고 노는데 너무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이런 데서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여행을 갔을 때 그 한인 그쪽에 그 아메이 스폰서님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행 왔다는 걸 알고 저희를 이렇게 동네 투어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교들이 언덕마다 있는데 너무
학교들이 좋아 보여서 속으로 막 너무 생각했어요. 우리 애들도 이런 데서 교육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그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만약에 애들 둘을 유학을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해?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벌써 20년 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해서 두 아이가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되겠대요, 1년에. 근데 그때 저희 남편 연봉이 6천인가 그랬어요. 그때 작은 연봉이 아니라고 했는데 먹고 살아야지 애들 유학 보내고 그 돈 다 줄 일 없잖아요. 그래서 아유, 우리 애들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너무 낙심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아메이 에메랄드 연봉 5천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부터 사업을 잘해서 에메랄드가 되면 우리 아이들 유학 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시내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그 직장인들이 막 이렇게 옷을 입고 막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시내를 보면서 와, 이런 데서 우리 애들도 직장 생활하면 참 좋겠다. 근데 그때 애들이 정말 요만할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때 무슨 생각했었냐면 아유, 야, 애들이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이런 데서 일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저희는 정말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메이 사업은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일일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진짜 아메이라는 도구, 저의 꿈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꿈이 있으십니까? 난 꿈이 없는데요. 컨닝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언니가 아이들을 유학시키는 걸 컨닝한 거죠. 그래서 언니가 그렇게 아이들 교육시키는 걸 보고 제가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컨닝해보면 어떨까요? 저의 롤 모델입니다. 아메이 스폰서님은 아니지만 롤 모델입니다. 윤여정 씨도 굉장히 어렵게 젊은 시절을 살면서 우르팍도사에 나와서 강호동 씨가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십니까? 어떤 연기든지 다 잘합니다 했더니 배고파서 했다고 얘기해요. 아들 키우려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참여도 하고 파출부도 하고 다 했다. 그래서 나는 연기가 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74세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았죠. 저는 제가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는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많이 성장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장이 덜 됐다고 생각을 해서 나 이 나이에 죄송합니다. 저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뭔가 내가 이렇게 시작하고 뭔가를 이룬다는 건 너무 섣부른 도전이 아닐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윤여정 씨가 사실은 잘 안 보이던 배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조연상을 받게 됐죠. 이분이 미나리라는 영화로 조연상을 받았는데 이 미나리라는 영화가 미국의 그 교포가 감독이었고 그 교포가 너무 안쓰럽고 짠해서 영화 출연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시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시상식에서 스피치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제가 이따 조금 보여드릴 건데 앞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미나리라는 영화를 그 찍은 영화사의 대표가 브래드 피트예요. 근데 브래드 피트가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윤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윤여정 씨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브래드 피트 너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우리 이거 영화 찍는데 너무 고생했는데 왜 콧배기도 안 보였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시상 장면을 보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그 영화사 대표가 브래드 피트였는데 브래드 피트가 이 영화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조금도 못한 거죠. 저예산 영화에 동양인들이 모여서 찍으니까 근데 너무 그 영화 찍는 환경이 열악했었대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상을 받으니까 브래드 피트가 이제 시상을 하러 나와서 시상을 했고, 이분이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너 도대체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에서 브래드 피트를 깐 유일한 배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이 저장이 안 돼가지고 네 잠깐만 볼게요. 시간이 되니까. And the Oscar goes to Ye Jung-yoon. Mr. Brett Pitt, finally. Nice to meet you.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filming in Tulsa? Very honored to meet you. As you know, I'm from Korea, and actually my name is Ye Jung-yoon, and most of European people call me Ye Young, and some of them call me Yu Jung. But tonight, you are all forgiven. And I would usually, when I'm living in the other part of the world, I just watch the television. It is the Oscar event on the television, just watching like a television program for us. But me being here by myself, I cannot believe I'm here. Well, that's okay. Let me put myself together. Okay. Thank you for the tremendous thanks to the Academy members who vote for me. And next speech, okay, they usually say, okay, thank you for the wonderful Minari family. Stephen, Isaac, Yeri, and Noel Allen. We became a family. And most of all, above all, Lee Isaac Chung. Without him, I couldn't be here tonight. He was our captain and my director. So, thanks to you. Tremendous thanks to you. And I'd like to thank to, see, I don't believe in competition. How can I win Glenn Close? Win over Glenn Close? I've been watching her so many performances. So this is just all the nominees, 5 nominees. We are the winner for the different movie, different role. We play the different role. So we cannot compete each other. Tonight I'm here, it's just, I have just a little bit luck, I think. Maybe I'm luckier than you. And also maybe it's American hospitality for the Korean actor. I'm not sure. But anyway, thank you so much. And I'd like to thank to my 2 boys who made me go out and work. So, beloved son, all and all. This is the result because mommy worked so hard. And I'd like to dedicate this award for my first director, Kim Gi-young, who was very genius director. I made a movie together with him, first movie. I think he would be very happy if he's still alive. Thank you very much. Tremendous thank you for everybody. Thank you. Am I saying right? 스포츠를 해주려고 하는데 Nothing says Oscars like Halle Berry, 보고 except maybe Halle Berry giving out 2 뒤에 가서 Oscars. 팔짱 That's 껴요. coming up next. It's the Oscars 한번 on 봐도 ABC. 됩니다.
브래드 피트 보는 맛에. 네. 이 윤여정 배우가 어느 오락 프로그램에 나와서 나 이제 이 정도면 성공했지, 나 사치 부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가진 가방이 2천만 원짜리 가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 이제 돈 벌었으니까 제대로 명품을 사재기를 하실라나? 예. 예,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사치란 출연료 안 물어보고 출연하는 거.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74세 그죠? 나 이제 예전에는 막 출연료 얼마야? 뭐 편당 얼마 줄 거야? 이런 걸로 딜을 했다면 자 이제 70세가 넘은 74세 나 출연료 안 물어보고 그냥 그 배우와 그 감독이 좋으면 그냥 출연하겠어. 이 나이에 이 연세에 그럴 수 있는 이게 얼마나 노력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뭘 지키고 싶으세요? 제가 맨 앞에 내가 가진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게 있죠. 그게 아이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우리 집일 수도 있고 저는 제가 가진 아름다운 결혼 반지를 팔았거든요. 네. 캐나다에 가족들이 가 있는데 너무 제가 힘들어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네. 지키는 건 안간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키고 싶은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른 척 하죠. 왜? 아프니까. 아프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픈 거죠. 근데 여러분 도구를 쓰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도구 두 가지, 아메이와 여러분들의 지키고자 하는 꿈, 그 두 가지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오늘 자꾸 영화 얘기를 하네요. 네. 저는 책보다 영화를 더 좋아해요. 네. 마더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또 이거 보고 또 꽂혀가지고 물론 예전에 봤죠. 원빈이 살인을 해요. 근데 김혜자 씨가 원빈의 엄마입니다. 근데 원빈이 살짝 지능이 좀 부족한 청년입니다. 약간 바보 같아요. 바보예요. 그러니까 김혜자 씨가 그냥 먹이고 씻기고 이 부족한 자식을 뒤를 쫓아다니면서 케어를 합니다. 근데 원빈이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엄마는 설마 내 아들이 그랬을까? 그래서 믿지 않아요. 아들이 살인을 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형사가 이제 그 시골에 친한 형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 밝혀냅니다. 내 아들의 무죄를. 혐의를 쓰고 막 그러니까 무죄를 밝혀내고야 말겠어. 그래서 막 그 사건을 파헤치다 보니까 아들이 살인을 한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자 씨가 놀래죠. 이거 어떻게 숨기지? 밝힐 생각이 없어요, 엄마는. 근데 어느 날 형사한테 전화가 옵니다. 진범이 잡혔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은 게 맞는데. 그래서 김혜자 씨가 혼비백산에서 달려가요. 그랬더니 형무소에 형무소는 아니고 그 경찰에 잡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이 엄마가 그럽니다. 내가 그 범인을 좀 봐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는데 아들보다 훨씬 더 중증 장애인 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대화도 잘 안 돼요.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런 아이가 앉아서 멍청하게 이제 이 엄마를 바라봅니다. 근데 김혜자 씨가 순간 눈이 빡 돌아가지고 제일 먼저 그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엄마 있니? 소름이죠. 너 엄마 있니? 그게 제일 먼저 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혜자 씨가 안심을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리더님들 오늘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 얘기가 어떻게 들렸냐면 내 인생을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있니? 내가 억울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견디기 어려울 때 이건 진짜 생리학적인 엄마가 아니라 싸워줄 사람이 있니? 그렇게 들렸어요. 넌 너의 인생을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있니? 너 없구나. 잘됐다. 내 아들은 엄마가 있거든. 그런 의미였습니다. 봉준호 감독 작품이었고 그렇게 대단한 교훈거리가 있는 얘기는 아닌데 저는 그렇게 들려서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잘 될 때보다는 안 될 때가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잘 못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독일 철학자 괴테가 이야기했죠. 우리들의 꿈이란 우리들 속에 있는 능력의 예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메이 사업으로 이렇게 저는 제가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진 못하지만 부단히도 제가 가진 것을 지키고 싶었고 제가 가진 것을 빼앗기거나 맥없이 팔아치우지 않으려고 제가 정신 차리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도 많았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저는 아메이가 저를 위해서 싸워주는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스폰서님,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스폰서죠. 또 스폰서님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스폰서라면 싸워주셔야 돼요. 피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스폰서님 없이 사업을 해봤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폰서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현빈 대신 누명을 쓴 그런 파트너가 된다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이제 알아보러 오셨을 거고 진행을 하면서 내가 이거 계속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윤여정 씨가 배우로 살면서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서 그 시간을 이겨서 지금 그 나이에 그 연세에 그렇게 빛나고 뭔가 그런 아름다운 사치를 부릴 수 있는 그녀의 삶을 보면서 나도 어쩌면 저 나이에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꿈을 꿔봅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들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저도 힘든데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괜찮아요. 다 지나갑니다. 원래 2026년도는요. 세요. 네,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엄청 셉니다. 그래서 이 26년도를 잘 보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흘러서 훨씬 더 나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자리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깍지에서 귀한 강의 해주신 박건희 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이셨죠? 네, 리더님들 다 스폰서님 계시나요? 네, 저 스폰서님 계시지만 스폰서님 따라서 열심히 네트워크를 쌓아가지고 꼭 우리 앞에 봄날이 꽃이 활짝 피도록 열심히 네트워크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리가 FOM도 있고 OM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시고 오신 스폰서님을 따라서 이런 강의장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오늘 길 날씨 좋은데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